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보통 잘 안 냈는데 하여간 오늘 좀 조금 늦게 출발한 데다가 여기 막 교통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좀 와가지고 여기서 한 20분 정도 늦어서 제가 차가 저는 이제 한국공론포럼이라고 하는 모임에 이제 있고요. 의정부에는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전에 한번 와서 몇몇 분하고 간담회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김윤영 선생님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 좀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 공론장의 가치나 철학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직면한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테니까 조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도움을 한 가지라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말씀을 하는 게 좋을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이런 갈등 해결이라든지 공론장 관련돼가지고 여기 쭉 한 20년 가까이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점점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이런 것은 우리 뭐 공론 포럼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건 뭐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속해 있는 단체는 좀 다르고 그렇지만 공론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를 공유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여러분께 이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론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론장이 뭘까요? 제가 이제 첫 마디를 하는데 이 첫 마디에 그냥 이렇게 딱 깨치는 사람은 오늘 강의를 듣지 않아도 돼. 벌써 딱 통하는 거예요. 공론장이라는 게 뭘까요? 공론장이 무슨 방법론인가요? 공론장은 여러분 권력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공장이에요. 권력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공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론장은 뭔가를 우리가 목적한 것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무슨 방법론이 아니에요. 무슨 뭐 공론조사, 무슨 합의회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구나 방법론이 아니에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하는 공간입니다. 추상적이고 또 구체적인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 우리는 힘과 의지를 발전해내는, 생산해내는 거죠. 근데 왜 공론장이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내, 권력 있잖아요. 저기 청와대에도 있고, 저기 국회에도 있고, 행정부에도 있고, 다 권력이죠? 그 권력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권력은 뭐가 다른가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눈을 뜨자마자 이미 저 하늘의 권력이
성험적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국가 삶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힘이 모이고 그 모아진 힘을 사회화하고 제도화하고 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부를 만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수라는 사람들, 인민들, 주민들이라고 하는 뜻이 자체적으로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치라고 하는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민주주의는 자기결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헌법을 만든 거예요.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6월 달 한 달 동안 노시를 한 다음에 7월 달에 헌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프랑스 헌법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하고 그 혁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먼저 인권선언을 만들고 그 인권선언의 내용을 헌법에 담은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독립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신을 담아서 헌법을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나라들은 그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말 그대로 인민의 요구를 집약시킨 과정이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제대로 된 국가를 운영하려면 어쨌든 통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만들고 국회도 만든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런 바닥으로부터 힘이 만들어져서 그 힘이 제도화되는 이걸 이제 소위 의사소통 권력이라고 하는데 권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 얘기 합니까? 국민 얘기 안 해요. 국민이 실업 상태에 빠지든 삶의 위기에 빠지든 환경 오염에 빠지든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봤어요? 별로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권력은 자기네들한테 원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그리고 국민한테 어떻게 대접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권력은 자기가 속한 정당에서 공천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권력 내에 지배집단 내 기득권 내에서 파워게임에 의해서 권력은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의원들한테 물어봐요. 기초의원들이나 여기도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의원의 역할이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행정부 감시하는,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가 차는 얘기죠. 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뭐 국민이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제 저쪽에 쓰니까 그렇지만 인민이죠. 인민이라고 하는 건 삶의 주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니까 훨씬 더 정확한 말이죠. 인민들의 삶의 문제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제도화시켜 가는 것이 의원의 본질적인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 놈이 없어요. 참 한심한 거죠. 그걸 아는 놈이 없어요. 민의의 전당,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놈도 기억을 못해요. 이게 참 골때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가요? 힘을 어떻게 모아갑니까? 우리는요, 힘은 이렇게 활동하다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활동을 그냥 열심히 하는데 이게 세상은 별로 안 바뀌고 내가 그냥 의원 출마해가지고 저기 가서 지금 힘 좀 써볼까? 그런 욕구가 막 욕구가 막 생기죠. 저기 가가지고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을 만들어내는 경험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5,000년 내에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디까지 왔냐면 요구하고 저항하고 참여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요구하죠. 야, 우리 이거 원해. 이거 해줘. 요구하죠. 적극적으로 요구하죠. 너 내려와. 너 거기 자격 없으니까 내려와. 대통령 부끄러워. 그런가 하면 저항하죠. 혐오시설 막 우리 동네 지려고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힘을 발휘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DJ 정권, 뭐 노무현 정권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해요? 다양한 거버넌스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만 하니까 힘도 붙이고 하니까 너네들도 같이 와서 같이 좀 거들어. 너네들 얘기도 좀 받아들게 해가지고 다양한 거버넌스 만들어가지고 참여하죠. 여기서 많이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요? 세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치해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된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차원은 다르지만 문제는 저들이 주인인 거예요. 요청하는 거든, 저항하는 거든, 참여하는 거든, 의사결정의 주체는 저들이에요. 저기에 있는 거야. 해달라고 주인한테 요구하고, 떼쓰고, 그 다음에 참여 협의회 많이 참여했었잖아요. 여러분 협의회나 위원회 가서 여러분들이 의제를 제시한 적 있어요? 그 의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 있나요? 한번 대답해봐. 구성을 협의회 구성을 민관이 실제로 구성을 같이 한 적 있나요? 짜여져 있는 프레임이 있죠. 단 한 번도 없어요. 정확하게 정해진 프레임에 정확한 구성원들로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의제를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그 결정은 저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러지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그래도 이거 해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 권력은 있잖아요. 권력은 자기 결정을 하지 않는 권력은 다 꽝이야. 모아지지 않아요, 힘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것을, 그 결정된 힘과 의지를 모아내지 않으면 그걸 법과 제도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요. 왜 거버넌스를 하면 우리한테 힘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행정이 커지는 걸까요? 우리나라는요, 정확하게 행정 전제 국가에 살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작은 길 하나라도 여러분들 마을 사람들끼리 논의해서 정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동네에 폐기물 처리장이 오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해서 결정하면 그 결정이 되나요? 행정이 인정해주나요? 우리 동네 마을회관 어디에 지을지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논의해가지고 결정하면 결정이 되나요? 없어요. 조선시대 때도요, 마을 지은 주민들이 정했어요. 조선시대만 못한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단 한 가지도 정할 수가 없는 천지철미한 전제국가에서 사는 게 사실이에요. 행정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돈은 주고 복지는 제공해도 절대로 권력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32년 만에 주민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나오는 판에
왜 가장 원천적인 주민자치에조차도 그것도 별것도 아닌데 왜 허락이 안 될까요? 왜 주민 발언권, 주민 소환권, 주민 대표, 주민 투표권이 왜 이렇게 턱이 높아요? 80건 이상 주민 소환을 했는데 소환된 거는 단 한 건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제가 국회에서 개헌특위 자문위원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법을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왜 그래요? 권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권력은 수직적인 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로섬 게임이고요. 누군가가 쟁취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배를 받는 거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권력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권력은 우리 삶의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권력이에요. 이건 수평적인 권력입니다. 수평적인 권력. 삶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권력이에요. 그럼 수직적인 권력과 수평적인 권력은 뭐가 다를까요? 수직적인 권력은 지배하고 힘을 한쪽으로 행사하고 또 상대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하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지배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수평적인 권력은 속성이 원래 그렇지가 않아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이 다양하고 차이는 있지만 위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무슨 위계가 있습니까? 다 평등한 사람들. 빵집하고 뭐 농사 짓고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원하고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들끼리 차이는 있지만 그게 위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힘을 만들어내는, 우리 스스로 같이 참여해서 힘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관철하는 과정을 겪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논의 공간에 가면요, 전부 이 지배 권력의 흉내를 내요. 다 회의를 하는 거고. 지배 권력의 흉내를 내는 게 세 가지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지배 권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삶의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념으로 때려박아요. 진보 보수 이념, 굉장히 둔탁한 이념들로 이념으로 조지는 거야.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이념적이죠. 구체적인 것은 없어지고, 그죠? 정당도 생각해 보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념으로 때려박고 구체성은 채워주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일방적이고 권위적이에요. 원래 수직적인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워낙 그런 경험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이거 말 잘못하면 얻어맞아. 침묵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인 주민들한테 아주 학습이 철두철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위 완장찬 거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완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배 권력의 끈앞으로서 그 습성을 말 그대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한테 강제한다는 뜻이에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다양성과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삶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제되고 가치 중심적으로 되고 추상화되죠. 그렇잖아요. 삶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문제는 현실이에요.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그 문제는요, 그 다양성과 차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현실로부터 할 때만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추상화시켜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삶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주민은 어떤 지역에 살아가는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행정이 얘기하는 주민이에요. 레지덴셜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은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정치적인 주체를 주민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민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논의하고 속고하면서 스스로 힘과 의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공론장이에요. 이제 공론장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공론장은 그래서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고요. 우리가 5,000년 내, 또 짧게는 70년 내에 주민이 삶의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공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늦었죠. 그렇지만 늦더라도 제대로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아직도 무식하고 책임감이 없고 그 다음에 뭘 잘 모르고 집단주의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직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권력 줘본 적 있어? 어떻게 하는지 줘본 적 있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건요, 제가 진주 의료원 폐쇄 이후에 그 지역이 공공의료가 뻥하니 구멍이 났는데, 제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2개월 동안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론장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의 촐로들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모든 전문가들이 깜짝 놀래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거를 모를 뿐입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편향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 이해만을 탐하는 것을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극단화되지 않습니다. 정보를 소통하고 나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못 볼까요? 그리고 행정만 그걸 못 볼까요? 아니에요. 저는 현장에 가서 저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뼈 아프게 반성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뭐냐면, 이게 내가 이게 활동가 또 전문가로 이게 주민들의 실제 잠재력을, 주민들의 역동성을 내가 믿지를 못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까 우리 그 강정환 대표님 연천 공론장 말씀하셨지만, 연천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탁월한 내용을 만들 거라고 여러분들 믿었어요? 근데 갖고 있어요. 다만 그 사람들은 이 공론장을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는지를 단 한 번도 머리털 나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 기회를 제공하니까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도출해내잖아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요,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 원천적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이 다양성과 차이라고 하는 삶의 구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삶의 구체성에서 밖에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 해결, 현실적인 문제 해결은 구체적인 삶을 다루고 고민해온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의원들이 신뢰하지 않은 것처럼 활동가들, 정당인들 신뢰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대변하니까. 개뿔. 의원들이 대변 못하는 것처럼 활동가들이 대변 못해온 거예요. 지가 뭐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민운동이 왜 이렇게 쪽박을 차고 사람들한테 등신 소리를 듣고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지 알아요? 저도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지. 이게요, 이쪽이 주민이고 이쪽이 국가라면요, 일로 가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뭔지를 몰라.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거는 국가야. 주민이 아니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이 얘기만 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과 서구에서 부르주아지라고 얘기하는 시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서구에서 봉건제를 무너뜨린 시민은요, 삶의 주인이었어요. 삶의 주인이었어요. 삶의 주인. 삶의 주인이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스스로 권력을 획득한 거예요. 국가를 만든 주인입니다. 시민은 거기서. 삶의 주인이면서 국가와 헌법과 국가를 만든 주인이었어요. 시민은.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시민이라고 하는 게 헛발 딛고 있어요. 헛발 딛고 만들었어요. 저도 그 대표적인 386이지만 우리는요, 시민이 발이 없어요. 민주화운동 하다가요, 87년 이후에 이게 민주화운동 하다가 이게 직선제 되고 이렇게 진보정권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관념운동이, 가치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국가 잘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참여연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서구에서 이 시민은 실제로 발다리가 있는 시민이었어요. 삶의 존재적인 근거, 존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시민이었었다. 근데 우리 시민은 팔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민이 시민으로 전환돼야 돼요. 삶의 근거를 가지고 자기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 시민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뭐예요? 삶의 구체성을 담으면서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으로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일반 의지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말로도 하는데, 헌법 정신, 기본권, 삶의 권리, 이런 제반 권리를 발견하는 존재들을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제는 시민운동 다시 해야 됩니다. 저기 국가 쳐다보고 하는 시민운동 때려치워야 돼요. 주민과 무엇을 할 건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에너지를 다 갖고 있어요. 모르는 것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건 나 자신일 뿐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공간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공간이 공론장이고요. 공론장에는 주인 티를 내면 안 돼요. 공론장의 대전제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요, 공론장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론장은 파괴됩니다. 국가가 공론화를 저하고 만날 때나 우리 공론포럼 만든 사람들은 공론화라는 말을 안 써요. 잘 모르셔서. 공론화 같은 거는 사기치는 거죠, 행정부가. 그죠? 신고리, 우리 고기 공론화부터 국가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책임은 회피하면서 의사결정은 해야 되겠으니까
시민의 동의라는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론화예요. 정확하게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허위 공론장이죠. 가짜 공론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은 워낙 이렇게 한 번도 투표 말고는 참여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너 와가지고 좀 논의 좀 해봐라 하니까 그냥 감사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런 것까지. 근데 자기 문제 다릅니까 거기서? 국가가 만든 공론장에서 자기 문제 다뤄요? 자기 문제 안 다루잖아요. 그리고 그 구성을 같이 했나요?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국가가 정한 공론 구성, 국가가 정한 의제, 국가가 정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냥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론화 필요가 생기죠. 또 이것들이 또 지네 입맛, 결론이 입맛에 안 닮으면 이게 틀어요. 또. 제가 대부분 다 공론화 과정에 다 참여를 해서 너무 잘 알아요. 다 틀어요. 어떤 경우는 결론도 뒤집어요. 제주 녹지병원처럼. 공론장은 삶의 주체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론장은 권력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가나 현재 체제를 그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이나 국가 통치기관이 삼권 분립이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국가와 주민은, 삶의 주체인 주민은 적어도 권력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바닥이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만들어서 적어도 서로 밀고 당기고 할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만드는 원천이 공론장이에요.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같이 태어납시다. 예, 아주 많은 또 내용을 좀 들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박태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다른 시거 주민공론장 조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프린트 좀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PPT도 좀 준비를 했는데 어떤 주민공론장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가장 선제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 가까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참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들은 또 저희 유튜브로 올리고 오늘 또 지금 이거 유튜브로 올라가지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명당이를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행 순서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 좀 하고요. 여기도 8시까지 또 저희가 임대를 해서 또 끝나고 소찬을 하실 분들 좀 나오셔서 같이 여기 혹시 궁금한 거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질의 좀 하실 분 있으면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 이 공론을 통해서 그 시민의 그 의사가 행정부에 전달이 되는 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론화를 통해서 그 역할을 통해서 이제 그 행정부를 그 견제했다거나 뭐 성과를 이뤄낸 거가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에 앞에 2가지 연정 공론장하고 그다음에 당진 산업폐기물 공론장 사례가 있는데 제가 올리겠습니다. 네, 다 올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선배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연장 공론장의 의미는 아까 우리 그 대표님도 강경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3가지예요. 정확하게 주민이 중심이 돼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공론장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론장 과정에서 행정기관이나 의회나 관련 기관들이 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이게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주민 공론장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
형성해가는 과정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죠. 당진 공론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 변형은 좀 됐지만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공론장이 만들어졌어요. 시장이 그런 공론장을 통해서 같이 논의의 세계를 가보자. 그리고 그 공론장의 의제를 공무원들이 정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공론장을 통해서 논의 의제 구성 프로세스를 시민들이 정했어요. 시민들이 정하고 그 프로세스 그리고 그 공론화위원장을 저를 갖다 앉혔어요. 운명이 뻔하죠. 그래서 공론장에서 논의가 주민들이 준 5가지 의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정한 시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다시 시장한테 전달하기 전에 시민한테 다시 검토를 받았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결정하지 못한 것을 다시 시민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시장한테 전달을 했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준 5개 의제 중에는 환경성을 뭐 강화라든가 주민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놔라. 그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주민을 소외시키고 그 지자체가 결정하지 않도록 이런 유사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장 조례를 만들어서 공론장을 열도록 제도화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5가지를 한 5개월 동안 논의해가지고 시장한테 딱 갖다 줬죠. 그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 행정이 왜 깜빡하는지 알아요? 왜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그 진실성에 손을 두는 거예요. 맞아요. 그 진정성, 진실성에 맞아요. 단 한 번도 지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왜? 지네는 그것이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발적이면서도 돈도 들이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걸 보면 질리게 돼 있어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네. 그 힘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요 자료 안에 좀 자료를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공론장의 중요성을 말씀하셔갖고 네. 그래서 더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저희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네요. 와닿네요. 참고로 저는 지난번에 같이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더 들어서 공감대가 훨씬 더 커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삶의 주체로서의 어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기점부터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서 우리 민과 거버넌스 내지는 협력 체계를 가지고 갈 때 늘 자리를 해보면 이미 짜여져 있는 그 프레임에 우리는 그냥 갖다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가기 싫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제 의정부가 뭐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조금은 작년보다 올해 나아진 점은 있다라는 이제 기대의 심리도 있고 어차피 지금 삼선이라고 하는 안백명 시장은 이제 어차피 물러가야 되는 입장에서 대단히 시적절하게 지금 이런 모임이 되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백명 시장이 우리에게 많은 의제를 우리에게 던져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도 우리 김윤영 경기부 공론포럼 대표, 상임 대표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해주셔서 자리만이 너무 감사하고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첫 출발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에서 의제, 그 다음에 참석의 범위, 뭐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시민에게, 주민에게 물어보고 시작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이 점은 앞으로 이제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계속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오늘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오늘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행복함을 느꼈고 또 앞으로 그 행복함이 더 커질 것 같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공론포럼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공론포럼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무슨 뭐 이거는 뭐 정당 조직처럼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참여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해요. 서로 힘을 얻으니까. 그리고 가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이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전체가 커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열심히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연천도 가서 도와주고, 뭐 당진도 가서 도와주고, 뭐 또 뭐 서산도 가서 도와주고, 다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깨쳐가는 거거든요. 아, 이게 내가 진짜로 이게 저도 참 활동 많이 했거든요. 공부도 했지만 활동 많이 했는데, 인제서 이렇게 이게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한 주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인제서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독한 이 국가주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는지 진짜로 굉장히 강력한 독약이죠. 네. 거기서 좀 깨어봐야 돼요. 거기서 깨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고민이 되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시민들이 막 이렇게 잘못된 행정이나 국가 정책들에 관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역사적 경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크게는 이제 뭐 광우병 촛불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뭔가 이 불통인 행정과 강한 복권력을 갖고 있는 데서는 그냥 탄압으로 일관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공론장을 만들려다가 깨지고 만들려다가 그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 경험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대표님이 그래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공론장을 많이 만들고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공론장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치 권력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 나눠드리는 게 뭐냐면, 주민 공론장 이게 우리가요 광장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 민주주의 중요하죠. 근데 광장 민주주의로 끝나면은요, 그게 물질이 안 돼요. 권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4.19도 하고, 뭐 6.월항쟁도 하고, 많이 했어요. 저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모으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그걸 제도로 만들면 안 돼. 우리가 그나마 지금 구차헌법 얘기하는 게 뭐야? 거기 딱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하나는 대통령 직선제국,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인데, 실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 안 했으면 꽝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를 모아서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지속성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촛불광장에서 권력을 몰아내는 데까지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굳히기를 해야 된다. 권력화시켜야 돼, 그거를. 바닥에서부터 권력화시켜야 된다. 근데 지금 정치 권력이요,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권력화시키는 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권력화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재 권력들은 자기네 권력 강화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런 걸 구축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관심 있는 지역의 주민 공론 포럼, 의정부 공론 포럼 뭐 쭉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 공론장 조례를 만들자 이거야. 주민 공론장 조례 이거 보시면 아는데요. 이게 저 행정이 애들이 만든 거하고 완전히 달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아요. 뭐냐면, 주민들이 무언가 논의하고 싶으면 그건 공적 과제이기 때문에 행정이 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협력해라라고 하는 거야. 행정이 하는데 우리가 가도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 행정과 의회는 와서 이게 잘 진행되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역량이 아직 미약하잖아요. 인력도 필요하면 보내주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이래서 이게 잘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되 내용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주민공론장 조례예요. 그럼 벌써 이게 다 감염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해줄까? 근데 실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30구 정도에서 요번에 발안해요. 우리 포럼 분들 중에. 근데 우리는 기초부터 해요. 국회 가서 안 해요. 국회 가서 이런 거 만들어봤자 바닥에서 힘이 안 모아지면 다 꽝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기초부터, 의정부부터, 구부터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번에 여러 개 올라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김천 같은 경우, 김천은 예, 힘이 이렇게 쌀이 쌓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라간 대표적인 안 중에 하나여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이 또 의원들이 이제 이거 좋네. 이거 내가 올릴게. 그러더라고. 다행이네요. 거기 진짜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주민 공론장 조례를 만들려면 그 과정을 공론장을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주민들하고 같이 만드세요. 그래서 주민 공론장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공론장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특히 광주 뭐 이런 데는 전부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통과시켜줄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하나도 없어. 주민들하고 주민자치회든 뭐든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당신들한테 필요한 내용을 만드세요. 기본적인 정신만 뼈다구만 같이 공유하면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는 같이 논의해서 만드세요. 지역적인 실정에 맞게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게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몰라. 그래서 지역의 사례를 만들면서 조례를 만들더라고요. 공론장으로 사례를 만들더라고요. 당진처럼 면제처럼 공론장으로 사례를 만들면서 조례를 만들면 공론장 만들면 저렇게 좋지. 그럼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지라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천과 제도를 일치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이게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네. 감사드리고요. 저 이분은 여기 뒤에 안동국밥 있거든요. 시간 되신 분은 같이 또 편안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했으니까.